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이론이 워낙 방대하니까 길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네. 거기 회로 이론 기본 물리량 포스팅을 중심으로 해서요.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옆에서 딱 중요한 것만 짚어주는 스터디 파트너처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개념을 나열한다기보다는, 전하, 전류, 전압, 전력. 이 네 가지 기본 물리량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연결.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또 어떤 공식이랑 단위 변환, VACW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실전 중심이네요. 그렇죠. 이론 암기 넘어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을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마치 전기 회로의 그 아주 기초적인 부품들, 이걸 하나하나 조립해보는 느낌으로 네네. 차근차근, 근데 또 핵심은 놓치지 않게요. 학습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본 물리력 마스터에서 문제풀이에 자신감 얻기.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개념, 전하부터 시작해볼까요? 블로그 포스팅 보니까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이 갖는 전기이고 에너지, 그러니까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진짜 모든 것의 시작점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는요, 모든 전기 현상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뿌리요? 네. 물질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적 성질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하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전기 현상, 즉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동을 해야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성질을 띤 거랑 마이너스 성질을 띤 거. 블로그 설명처럼 양성자 플러스나 전자 마이너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이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은 종류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종류끼리는 끌어당기는 힘. 이 힘 때문에 전하가 이동하고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 맞죠? 이게 회로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네요, 진짜.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전기력이 전하들을 움직여서 회로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에요. 네. 단순히 힘이 있다 이걸 넘어서 이 힘이 왜 중요하냐, 즉 전하 이동의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나올 전류나 전압 개념 파악하는 데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기의 양을 나타내는 전하량,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단위로 C, 쿨롱을 쓰고요. 네, 쿨롱, C. 1쿨롱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 이만큼의 전자가 가진 전기량이래요.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요? 허허, 그렇죠. 아주 작은 전자가 모여서 큰 힘을 내는 건데, 근데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이 숫자 자체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보다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C이다. 이걸 명확히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 그렇죠? A는 초당 쿨롱 CS고, 또 전압 V는 쿨롱당 에너지 JC, 이런 식으로 정의되거든요. 즉, 이 쿨롱이 다른 핵심 단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전하량을 묻거나 조건으로 줬을 때 단위 C, 이걸 놓치면 계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하는 전기 현상의 근원, 단위는 쿨롱, C. 자, 그럼 이 전하가 실제로 움직이는 현상, 전류로 넘어가 보죠. 블로그에서는 회로의 단면을 매초당 지나가는 전하량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매초당, 이 시간 개념이 딱 들어가는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전류는 그냥 전하가 있다, 이게 아니고 흐른다, 즉 움직인다는 동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정도를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냐, 이걸로 재는 거죠. 그래서 전류 단위인 암페아 A는 정의 그대로 쿨롱 퍼 세크, 즉 A 이꼴 CS가 됩니다. A 이꼴 CS? 네, 이 관계식은 시험 문제 풀 때 단위 환산이나 공식 유도에 정말 빈번하게 쓰여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20쿨렁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런 문제요. 이 관계 I = QT. 모르면 풀죠. 답은 20C 나누기 5S니까 4A가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A = CS? 이 관계식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요, 블로그 설명 보니까 전류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겠던데요. 어떤 부분이요?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데 전류 방향은 관습적으로 양전하,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 즉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한다고요. 이거 실험에서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사실 좀 역사적인 이유로 정해진 약속인데요.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 방향 정의가 반대라는 점. 이게 시험에서 혼동을 유발하기 딱 좋은 부분이에요. 그쵸. 왠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류 방향을 묻거나 아니면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계산 문제. 예를 들어 키르히오프 법칙 같은 거 적용할 때요. 이때는 반드시 이 관습적인 방향,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 전자는 잠시 잊어라. 네, 잠시 잊으셔도 좋아요. 시험에서는 약속된 방향이 기준입니다. 이 점 때문에 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제와 약속의 차이, 그리고 단위 관계 A = CS. 자, 그럼 이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힘, 즉 전압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이랑 전압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블로그 설명을 보면 전위는 특정 지점의 전기적 에너지 또는 단위 전하 1쿨롱당 에너지. 이거 전압은 두 지점 간의 전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물 높이 비유, 그거 도움될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전유를 각 지점의 전기적인 높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전하도 특별한 외부 힘이 없다면 전유가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전압은 바로 그 물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거군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 전압, 즉 전위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압은 두 지점 사이의 전기적인 압력 차이 또는 전기적인 높이 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아하. 이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할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두 지점의 전위가 똑같다, 즉 높이 차이가 없다면 그럼 전하를 밀어줄 힘이 없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네. 블로그 예시처럼 VA가 10V고 VB가 3V라면 A와 B 사이의 전압 VAB는 그냥 두 값의 차이 VA, VB 해서 7V가 되는 거고요.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점이네요. VAB는 A를 기준으로 B를 본 게 아니라 A의 전위에서 B의 전위를 뺀 값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VBA를 구하라고 하면 VBA, VA니까 3V, 10V에서 마이너스 7V가 되는 거고요. 와, 시험 문제에서 어느 지점사의 전압을 묻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봐야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전압의 극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VAB라고 써 있으면 보통 VA 빼기 VB를 의미합니다. 네. 계산 결과가 플러스면 A 지점이 B보다 전위가 높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그 반대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나 화살표 방향을 잘 보고 기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볼트 V를 쓰고요. 그럼 전압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블로그 설명처럼 단위 전하 1쿨롱이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단위 관계를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압의 단위 볼트 V는요. 사실 줄 퍼 쿨롱, 즉 V = JC와 같아요. V = JC? 네. 1볼트라는 건 1쿨롱의 전하가 그 전위차를 이동할 때 1줄의 에너지를 얻거나 잃게 된다는 의미죠. 이 관계 V = JC는 단순히 정의를 넘어서 에너지 관련 계산 문제나 다른 공식과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특정 전하량이 특정 전압을 통과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들에서 활용될 수 있죠. 아까 나왔던 A는 CS와 함께 이 V = JC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단위 관계식입니다. V = JC. 이것도 A = CS만큼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본 물리량인 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몇 초당 전기장치에서 소비 공급, 저장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일률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일률이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공식 P=VI네요. 맞습니다. 전력, 파워는 일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이에요. 얼마나 빨리 에너지를 쓰거나 생산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네.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고요. 정의에 따라서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 즉 W는 JS입니다. 이 관계식도 아까 나온 단위 관계들이랑 묶어서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해요. W=JS. 그럼 아까 배운 관계식들이랑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V가 JC이고 A는 CS니까 전압 V하고 전류 A를 곱하면 JC 곱하기 CS니까 C가 약분되고 JS가 되네요. 이게 바로 전력 W잖아요. 와, 그래서 P=VI 공식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야, 제대로 연결하셨네요. P=VI 공식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방금 보신 것처럼 전압, 단위 전하당 에너지 JC 하고 전류, 단위 시간당 전하량 CS의 정의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전력, 단위 시간당 에너지 JS가 된다는 아주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응용 문제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이 P=VI 공식은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공식 중 하나입니다. 정말요? 네, 거의 모든 회로 계산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P=VI 진짜 중요하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10V이고 그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2A라면 그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P=10V 곱하기 2A에서 20W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그 전기요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전압하고 전류값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써서 전력을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이 P=VI는요, 앞으로 배우게 될 ohm의 법칙, V=IR 있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결합하면 아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V 대신에 IR을 넣으면 P=IR, I 제곱 R이 되고요. 또 I 대신에 VR을 넣으면 P=V, VR V 제곱 R 이렇게도 되죠. 와, 공식이 여러 개네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 그러니까 V, I, R 중에서 어떤 값이 주어졌는지 보고 P=VI, P=I 제곱 R, P=V 제곱 R 중에서 가장 편한 공식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능력, 이게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언급된 부호규약, 소비 공급, 이것도 나중엔 중요해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P=VI라는 기본 관계와 단위, W, 그리고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V=JC, A=CS 활용,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회로 이론의 4가지 핵심 기동, 전하 C, 전류 A, 전압 V, 전력 W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각 개념의 정의랑 단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시험에 직결되는 단위 관계들 A=CS, V=JC, W=JS 이거랑 핵심 공식 P=VI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오늘 다룬 내용들은요,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연결성. 네, 전하 C가 전기력으로 움직여서 전류 A=CS가 되고 전이차인 전압 V=JC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그 결과 에너지가 전달돼서 전력 W=JS, P=VI가 나타나는 이 흐름,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조했던 각 물리량의 정의, 단위,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식들,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야말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때로는 좀 지치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것처럼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져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처럼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거죠? 우리는 오늘 전압, V, 전류, I, 전력 P의 관계, 특히 P는 VI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잖아요. 네. 여기에 만약에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즉 저항, 리지스턴스 R이라는 개념을 딱 도입한다면 이 VIR 사이에는 어떤 아주 유명한 법칙이 성립할까요? 아, VIR.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거나 곧 배우게 될 옴의 법칙일 텐데요. 오늘 다진 이 기본 물리량들이 저항, 단위는 옴이죠. 과 만나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회로의 다양한 특성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로 이론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 좋은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